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한때 저와 만났던 어떤 남자에 관한 내용인데 아직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했던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의 직업은 15년 차 미용사였습니다. 비록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20, 30대를 보냈고 저에게는 추억뿐만 아니라 소중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가게를 폐업하고 현재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끔찍한 사건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 나이가 불혹이 되었을 때 저는 삶의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우울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건 결혼 문제였는데 남들은 한창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죽어라 일만 하며 지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저희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일만 벌려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동생이라 한두 번 도와주다 보니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하나 없이 어느새 불혹이란 나이가 되어버렸죠. 결혼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던 터라 저에 대한 자존감까지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사건의 발단인 한 남자가 가게 손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저 커트랑 펌 좀 하려고요. 그 남자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제가 여기서 15년을 일하면서 웬만한 동네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고향은 서울인데 대전으로 내려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고 본인 일에 열정도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가 두 번째 커트를 하러 미용실에 들렀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았지만 저보다 한참 아래인 동생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단순 연애 상대로밖에 보이질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아, 남자친구는 없는데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알고 보니 12살이나 어린 남자였고 생각보다 많은 나이 차이에 만남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더니 그 후로부터 틈날 때마다 가게로 찾아와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 일을 하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작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니 너무 고마웠고 그런 배려심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호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불과 만난 지 2달 만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모처럼 가게 문을 닫고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간만의 여행이라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모습이었고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물어봤었죠.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늘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종일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다녔고 그날 저녁쯤 다시 기분이 풀렸는지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었죠. 자기야, 미안해. 사실 내가 집안에 일이 좀 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우리 숙소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뭐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말하기 힘든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 술을 한잔하고 잠이 들었고 새벽에 목이 말라 잠깐 눈을 떴는데 제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숙소는 일반 원룸 정도의 크기라 화장실 말고는 딱히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렸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침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왔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언제 일어난 거야? 나 운동 좀 하고 온다고. 아니, 여행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게 말이 돼?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가 소름 끼치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 이제 그만하고 나와요. 저도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자 침대 밑에서 어떤 남자가 기어 나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한때 미용실에 자주 왔었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 다 미쳤어? 지금 당장 경찰 부를게요. 그 당시 무섭고 두려웠지만 제가 겁에 질려 행동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분위기라 일부러 당당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골 손님과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계획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너무 무섭고 섬뜩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쯤 단골 손님은 아내분과 함께 미용실에 찾아왔었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한 지 한 달 만에 연락이 두절됐고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골 손님이던 남편마저 미용실에 발길을 끊었으니 저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실체는 아내가 미용실 손님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던 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손님을 소개해 준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복수심에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접근한 남자친구는 단골 손님의 지인이었고 저를 부산으로 데리고 와 이곳에서 작업을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역할은 부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었는데 처음 계획과 다르게 남자친구를 보고 저를 죽여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는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표정이 안 좋았던 거고 결론은 원래 계획대로 단골 손님이 저를 살해하기로 하고 대신 뒤처리를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제가 숙소에서 잠이 들자마자 남자친구는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단골 손님이 방으로 들어왔었는데 막상 저를 죽이려고 하니 손이 벌벌 떨리면서 모든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에 일단 몸을 숨기기로 했고 원룸 크기의 방이라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 잠을 자지 않고 있으니 살해 계획은 실패했던 거고 제가 죽었을 거라 예상하고 들어온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했었는데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또 위험한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도망쳐 나온 뒤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살인 예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 담당 검사님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렇게 저는 15년간 정들었던 미용실을 폐업을 하게 됐고 현재는 미용과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두렵고 더 이상 서비스직은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기술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 일은 한순간의 오해로 시작된 끔찍한 사건인데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인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다가왔을 때 무조건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많이 외롭기도 했고 또 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라 너무 쉽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 사연을 공개하고 이제는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저는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